오늘 리뷰는 바로 HG 더블오 시리즈 더블오 퀀터 제 최애 건담 리뷰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거 마지막 리뷰를 제가 9년 전인가 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예전에 했던 리뷰들, 진짜 완전 초창기에 했던 리뷰들을 웬만하면 좀 이제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게 이제 화질도 좀 별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는데 확실히 뭔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리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것들로 하겠지만은 지금 박스는 재판본입니다. 재판본 제가 한 번 더 샀던 건데 간만에 박스 아트 보니까 또 반갑고 막 그러네요. 또 이제 배경도 하얗고 이제 막 GN 입장 휘날리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좋네요. 예.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극장판 어웨이크닝 오브 더 트레일블레이저에 등장한 주인공 세츠나의 마지막 기체입니다. 발매는 2010년 8월 7일 2010년 8월 7일 이때가 극장판 개봉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딱 발매가 됐고, 가격이 엔가로 1,600엔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죠. 지금 봐도 솔직히 말해서 구성이랑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좀 저렴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대신에 아쉬운 점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나열해봤습니다. 기본 소체와 특히나 액션 베이스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용 파츠도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죠. 참고로 오늘 리뷰하는 거는 제가 2010년 당시에 만들었던 애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스티커. 이 당시에 더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극장판까지도 전부 다 요 콘덴서 부분들이 다 일반 클리어였습니다. 색깔이 없는 클리어였고, 이 안쪽에다가 다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제 색깔을 좀 비춰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립했던 애도 이 스티커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요. 안쪽에다가 맥기 실버 도색을 하고 클리어 파츠는 내부에다가 클리어 그린으로 부분 도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퀀터 바리에이션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클리어 그린을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그 시드 데스티니 시절부터 들어있었던 그 범용 HG 스탠드입니다. 그냥 부속으로 껴주던 것들. 근데 그게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그린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퀀터에만 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왼손만 편손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무장손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N 소드 5 더블오 퀀터의 메인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 가드 형태의 외장이 손잡이를 감싸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칼날 부분은 클리어 그린 파츠로, 그리고 퀀터에 들어가 있는 요 소드 비트나 GN 소드 5에 사용하는 클리어 파츠는 기본 연질입니다. 그래서 뭐 파손에 완전 자유롭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휘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얘도 일단 GN 소드니까 당연히 라이플 모드가 있겠죠. 먼저 칼날 빼서 옆으로 눕혀서 다시 끼워준 다음, 그리고 뒤에 있던 가드 부분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손잡이를 접으면 라이플 모드 완성! 그냥 기본적으로 칼날 눕고 손잡이 접었다. 변형 방식 자체는 딱 GN 소드 2에서 볼 수 있었던 그거기도 하죠. 그리고 GN 소드 5의 교체 파츠로 GN 소드 5 버스터 소드 만드는 파츠가 있거든요. 칼날에 이렇게 조인트 있는 부분들에다가 소드 비트들이 와서, GN 소드 비트들이 와서 장착이 되면 버스터 라이플 또는 버스터 소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드 비트 먼저 보면은 일단은 GN 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빼볼게요. 위에는 폴리캡 연결이고요. 아래에는 파츠끼리 연결되는 플라스틱 연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위에 장착되어 있던 큰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소드 비트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N 소드 비트! 가장 큰 이 친구는 A 비트입니다. 형태가 총 3개라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이 친구는 A 형태라고 있는 A 비트. 그래서 칼날이 가장 길죠. 가장 길고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 형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A비트 뒤에 장착되어 있던 이 친구가 B비트입니다. 가장 작은 소드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중에는. 칼날 부분도 짧고요. 그치만 뭐 원체 설정상의 그 소드비트 성능이 사기여가지고. 그리고 아래 장착되어 있던 게 C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형태의 소드비트가 있죠. 그래서 GN 소드 5를 가지고 와서
칼날을 먼저 분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과 연결을 풀고 여기다가 교체용 칼날로 다시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교체용 칼날로 교체를 해봤고요. 여기다가 A, B 비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파츠를 먼저 껴줄 거예요. 칼날의 앞부분으로 가면 이 작은 구멍에다가 조인트를 맞춰서 껴줄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두꺼운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C비트를 껴줍니다. C비트의 이 중간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장착! GNSWORD 5 버스터 소드! 기본적으로 이 중간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질감이 그렇게까지 막 크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칼날 차이가, 칼날의 사이즈 차이가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GNSWORD 5 버스터 라이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가드 열고 손잡이 내리고 칼날 돌리고 그리고 A비트를 분리를 해서 연결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 밑에였던 걸 이 중간에 있는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A비트만 분리해서 연결 위치를 바꿔주면 GNSWORD 5 버스터 라이플의 완성! 작중에서는 이 상태에서 트란잠을 켜고 거대 엘스 그 전함 먹은 애들을 이렇게 일소를 하던 걸 보여줬죠. 그때 발사한 이 버스터 라이플 빔의 사정거리가 3000km가 넘는다?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대충 3000km? 아무튼 어마어마했다. 자, 그러면 더불어 퀀터 소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조형입니다. 프로포션이 좋아요. 그래서 인가 제가 지금도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더불어 퀀터 프라모델들 중에 뭐가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HG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지는데 부담이 없어요. 관절 강도도 오래 가고요. 조형도 호불호 크게 안 갈릴 만한 그런 적당한 느낌이고 디테일도 과하지 않아서 딱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기믹도 심플해요. 관절 구조도 심플해가지고 만지고 놀기가 최적이에요. 최적.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프라모델들 중에라고 하면은 퀀터 프라모델들 중에라고 하면 HG가 가장 좋지 않았나? 맘 편히 만질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이즈는 HGUC 퍼스트 건담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나마 요 쉴드 부분이 높기는 한데 머리까지 치면 똑같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일단은 머리의 전체적인 조형은 상당히 이쁩니다. 블레이드한테다가 조금 뭉툭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건 HG라는 거 감안해서 보면은 적당한 두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적당히 잘생겼어요. 적당히 샤프하게 생겼고요. 아주 호불호가 적을 법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스티커 들어갑니다. 눈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마에 파란색, 뒤통수의 파란색은 스티커입니다. 근데 뒤통수는 몰라도 요 이마에 있는 스티커는 재단 상태가 100%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예. 그리고 스티커가 3개가 더 들어가는데 저는 붙이지 않았지만 요 이제 클리어 파츠 내부 클리어 파츠 안쪽에 원래는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티커 부착면에는 맥기 실버로 도색을 하고요. 클리어 파츠는 안쪽에다가 클리어 그린 도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티커가 이렇게 남는 거고요. 이때 이제 맥기 실버 칠한다고 스티커 뒷면에 이렇게 막 흔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파츠 분할이 돋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스티커 쓰는 게 이렇게 뒤에 등에 뭐 GN 드라이브나 가슴 안쪽에 클리어 파츠 내부밖에 없어요. 겉에 이제 색깔로 쓰이는 게 없습니다. 가슴에 이 노란 색깔 덕트 부분도 목 주변에 이 노란색과 파츠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 겉에다가 파란색을 씌우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뭐 빨간 색깔 부분 조형도 괜찮고 조금 떨어져 보면 잘록한 허리가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에 정중앙에 들어가는 부분도 역시나 맥기 실버와 클리어 그린 도색의 이제 조합이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등으로 가면 이제 GN 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백팩 부분. 등 파츠 자체는 적절한 사이즈에 디테일도 뭐 심플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깨부터는 좌우 비대칭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퀀터 같은 경우도 이제 좌우 비대칭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기체 중 하나인데 오른쪽 어깨는 외장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꺼운 부분을 빼고 보면은 이제 어깨 안쪽은 똑같죠. 그래서 반대쪽 어깨,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GN 쉴드가 오기도 해야 되니까 조금 납작한 형태의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죠.
역시나 하얀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오른쪽 팔에만 외장을 한 겹 더 두른 게 눈에 띕니다. 뒤에는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팔 같은 경우는 팔꿈치 외장이 좀 더 두툼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을 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팔꿈치 디자인은 아예 다르죠. 그리고 오른팔은 외장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왼팔 보면은 여기도 팔꿈치와 손목에는 클리어 파츠가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파란색 역시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손 같은 경우는 뭐 손등이랑 해가지고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기본 무장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도 되게 깔끔합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해요. 이제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심플합니다. 디테일이 아예 없어요. 조형 자체만 각이 좀 져 있고 엣지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프론트 아머 같은 경우도 이제 골반의 가동을 방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디자인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이나 이런 데 굴곡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되게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도 보면 허벅지 쪽에도 디테일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형 부분도 굴곡 적당히 져 있고 디테일 자체는 심플한 게 깔끔한 멋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막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거 없이 있을 것만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쪽에도 디테일 심플, 조형은 적당히, 그리고 다리 바깥쪽에는 클리어 파츠, 안쪽은 흰색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패널 라인 조금 있는 정도? 이렇게 굴곡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종아리 부분은 그래도 곡선이 꽤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부분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더블 퀀터의 바리에이션 키트들은 이 발등에 프레임 컬러에 스티커를 넣어줍니다. 양쪽에 다 붙이라고 넣어주는데 최초의 퀀터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발등의 중간 부분은 프레임과 같은 컬러가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발등과 이 빨간 색깔 파츠 사이 부분도 뭐 그렇긴 해야 되는데 조형 자체는 샤프한 느낌, 뾰족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도 디테일 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GN 실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이 바인더 자체가 실드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하얀 색깔 스티커가 하나 부착이 되는 형태, 겉에서 봤을 때는 적당한 패널 라인 길쭉길쭉하게 뻗어있는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부분은 오픈이 가능해서 안쪽에도 패널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GN 드라이브가 자리를 하고 있죠. 트윈 드라이브 전용 GN 드라이브. 거기다가 이 GN 소드비트들도 빼보면은 조금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건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꽉 찬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심심하진 않다. 그리고 GN 쉴드 자체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백팩으로 연결이 됩니다. 각종 관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팩 자체가 상하 가동하는 부분, 앞뒤 가동, 회전축도 있고요. 그 위에도 회전축이 하나 있고 끝에도 회전축이 있고 그 끝에도 쉴드 자체에도 회전축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옆으로 들리는 축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거랑 별개로 커버는 별도니까. 그리고 그 안에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안쪽에 파란 색깔 파츠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GN 드라이브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별도 가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 쉴드에 달려있는 관절이 몇 개지 이러면 대충 9개? 자, 그래서 가동 살펴보면은 가동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정말 좋아요.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입니다. 아래 위 볼관절이 있고 고개 돌아가는데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지고요. 고개 드는 것도 많이 들어지고 숙이는 것도 많이 숙여지는 그런 구조고, 어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폴리캡이 앞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도 팔 자체는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뽑아주거나 뒤로 들거나 어깨를 위로 들고 어깨 외장도 옆으로 들고 팔 옆으로 들 때도 뭐 무리 없이 들어줍니다. 근데 90도까지는 아니어서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반대쪽 팔은 또 이제 어깨 외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더 많이 옆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입니다. 팔 하박 쪽에 관절이 하나 있고 이 중간 부분이 이제 가동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기는 하는데 여기 손목 부분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이중 볼관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편하게 돌아가 줄 수도 있고 복부 쪽에 볼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들고 숙이고 옆으로 스윙하는 것도 여기서 많이 해주죠. 튼튼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막 가동에 방해될 정도로 안 움직인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드는 것도 이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리 들면은 90도 이상 아주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려면은 이 고관절 요 골반 축 자체가 살짝 빠져야 해요. 이렇게 살짝 빠지면 이게 너무 빼면 안 되는데 살짝만 빼면은 훨씬 많이 들어지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고관절에 앞뒤 스윙이 있고요. 좌우도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면은 또 좀 더 편하게 들 수도 있죠. 허벅지 회전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데다가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집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지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발목, 기본 축관절입니다. 축관절로 좌우 회전, 앞뒤 가동 다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밑에는 또 추가로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 가동도 추가로 할 수 있고 옆으로 돌리는 것도 이게 또 이제 더불어 세컨드 시즌부터 있었던 아주 쩌는 가동 완전 많이 움직이는 가동이 또 여기죠. 그래서 발목이 완전히 90도로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찢어도 접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무릎 꿇기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N소드 5를 들려줄 건데 여기서 더불어 퀀터에 굉장한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HG에서 가장 큰 단점인데 일단 끼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커버를 살짝 들어주고 손잡이를 손에 끼우면서 요 팔뚝 구멍에 맞춰가지고 조인트를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GN소드 5가 장착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바닥에 멋들어지게 딱 세워놓으면 멋져요. 이쁩니다. 깔끔하고요. 뭐 프로포션 적당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쯤에서 퀀터의 설정화랑 비교를 해보시죠. 자, GN소드 5의 칼날의 각도가 다르죠? 좀 많이 다르죠? 원래라면은 퀀터의 설정화대로라면은 GN소드 5의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HG 특히나 이 시절까지만 해도 이 더불어 세컨드 시즌이다 뭐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꺾인 손목 같은 게 안 들어있어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특정 HG UC 그것도 HG UC 예전 거 몇몇 개 말고는 이 당시 형태로 해가지고는 꺾인 손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앞으로 꺾는다고 해도 이 외장이 팔에 안 닿아요. 그래도 요 라이플 기믹을 이용을 해서 손잡이를 좀 꺾어주면은 그래서 각도를 좀 이렇게 좀 더 밑으로 내리면 훨씬 보기는 좋아지긴 합니다. 그치만 지금 팔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 아무튼 이 GN소드의 각도 때문에 꺾인 손목이 정말 여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언제 나중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나마 AG 시리즈의 G 사이포스라는 애가 꺾인 손목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랑 같은 규격에 꺾인 손목이 들어가서 그걸 꼈더니 정말 이쁘게 보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제 가랑이에 요 커버를 벗기면 3mm의 구멍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첫 출격 당시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 할 때 나오던 그 구도. 이번엔 GN실드로 전방을 방어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약간 망토처럼 두르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꽤 멋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쫙 요런 느낌도 이때 편손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제가 퀀터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도의 포즈입니다. GN소드 5를 뒤로 탁 하면서 배기 직전에 달려드는 느낌. 요렇게 날렵한 구도 좋거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퍼져나가는 요 느낌 있죠. 이 구도가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거는 어느 각도로 봐도 이뻐요. 이렇게 가슴 쪽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이쁘고요. 정면에서 바라봐도 좋죠. 얇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살짝 이렇게 좀 더 바라봐도 눈매가 슬쩍 드러나는 느낌. 아예 반대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 이쁘지 않습니까? 역시 퀀터다. 뒤에서 봐도 이뻐.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포즈 중 하나 이렇게 옆으로 그대로 베어낸 포즈. 이 느낌도 참 이뻐요. 이렇게 뒤쪽으로 GN실드 쫙 퍼지면서 다리 각도 중요합니다. 요런 느낌. 요렇게 해가지고 쫙 펼치면서 그대로 크게 가로로 베어낸 느낌. 요런 느낌도 참 이쁘거든요, 이거. 그리고 공식 사진에도 있는 포즈인데 요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세로로 베는 느낌.
그리고 공식 사진으로 치면은 이 자세도 좋아합니다. 정말 딱 집에서 전시해놓기 좋은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라이플 모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간단하게 GN 쉴드로 조금 앞을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옆을 사격하는 이런 느낌으로 취해봤는데 이것도 전시해놓긴 나쁘지 않죠. 그리고 GN 소드 5 버스터 라이플! 여기서 원래는 트란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HG로는 아직도 트란잠 컬러가 퀀텀 없다. 그냥 극장판 애들이 트란잠 컬러가 없다. HG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GN 쉴드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MG는 못하는 GN 빔건을 함께 발사하는 포즈를 취할 수가 있다. 요게 또 HG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까 관절 되게 많았잖아요. 요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로 딱 포즈 잡으면 요런 느낌. 멋있죠? 그리고 이번엔 GN 소드 5 버스터 소드 액션. 큼지막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진하는 포즈 취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버스터 소드 많이 길고 큽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보조 스탠드 같은 거 좀 받쳐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번엔 버스터 소드를 반대로 쥐고 돌진하는 느낌의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버스터 소드를 이 거대한 걸 들고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번엔 완전히 크게 베어냈을 때 느낌을 주려고 포즈를 취해봤는데 길긴 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연히 손목, 팔꿈치, 어깨 뭐 이런 데 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은 버스터 소드 또는 라이플 전시하시려면은 보조 스탠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퀀터가 HG부터 참 좋았던 게 퀀텀 버스트 연출 기믹이 있습니다. 외장이 막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GN 쉴드를 백팩에 연결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여기 있는 프레임을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신에 이때 GN 쉴드의 커버를 열고 안쪽에 있었던 관절을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 GN 드라이브가 노출이 되는데 이 GN 드라이브 자체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길쭉한 부분을 등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듯이 뭐 사실상 살포시 얹어두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버스트! 짠! 등에 GN 드라이브끼리 연결되어서 아주 강력한 의식 공유 영역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연출이 처음 볼 때는 막 이렇게 엘스의 의식이 막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되게 무섭다. 막 약간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연출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외에 처음으로 조우하는 외계 생명체와의 대화였으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연출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더불어 시리즈의 더불어 퀀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꺼내고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HG 퀀터인데요. 정말 재밌게 만졌습니다. 이게 핸들링이 쉽습니다. HG라서 기믹이 복잡한 것도 없고 파츠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확실히 근데 만지고 포지 잡고 노는 데는 정말 좋다. 대신에 아쉬운 구석도 많습니다. 이제 클리어 파츠, 무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스티커만 밑에다가 붙여놓기에는 너무 허전해서 저는 다 도색을 했다는 거, 클리어 파츠는 전부 다. 그리고 무장, 아무래도 꺾인 손목이 없었다 보니까 이게 무장 쥐는 게 이게 내가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설정화에서 봤던 거랑 다른데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스티커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뭐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는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약간 뭐랄까 옵션에 대한 디스플레이 관련이 좀 빈약했어요. 그래서 GN 소드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뭐 액션 베이스를 별도로 사용해도 안 됐고 뭐 별도로 조인트를 막 자작을 하고 그래야 소드비트를 전시할 수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했다라는 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